이 사진은 이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 팀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된 되게 오래 같이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코로나 시절인데 짧은 여행을 갔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뭐 평생 동지 같은 사람들인 거죠. 부산에 사업을 하고 있고, 전 부산에 이제 제가 한 9%, 12%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설명해 줄 장소도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힘을 같이 모아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팀이 만들어진 것 같고, 이건 저희들 가을 소풍한 사진이고, 이번에 이제 치앙마이 같이 갔던 제 아이들입니다. 이미 다 성인이 됐죠. 얘들이 어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즐겁고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아내는 이제 교사로 되게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26년 중학교 교사 생활하고 한 7년 전에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했을 때 첫 번째 간 다이아몬드 여행이 시드니였습니다. 이 여행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이번에 크로아티아 여행 갔던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문 사진가들이 따라가서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이 수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막 찍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업 같이 한 이렇게 동지 같은 친구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갔을 때는 제 아이들하고 같이 치앙마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치앙마이가 전 세계에서 한 달 살기로 가장 유명한 도시인지 아십니까? 물가가 너무 싸고 치안이 잘 돼 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막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음식값은 싼데 음식은 되게 맛있고 이런 장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뒤져서 찾아서 이제 먹으러 다녔고, 이제 이런 여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메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푸꾸옥이죠, 그죠?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는가 하면, 지금은 나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를 만날 당시에 저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좀 약간 잘난 척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신있게 살고 있지만, 저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지금 같은 삶을 절대로 못 살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고 아주 확실한 도구였습니다. 아메 하기 전에 저는 어땠는가 하면 주말부였습니다. 서울, 부산을 떨어져 살고 있었고, 이거 해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주말부니까 비교적 현실 점검이 빨리 됐습니다.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 주말부를. 내년에 그만둘 수 있을까? 안 돼. 5년 후에도 안 돼. 왜 안 돼? 두 중에 하나의 잡을 포기하면 되는데 그 소득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못 살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은 이쪽인데 주말부로 계속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도구나 능력이 저한테 사실 없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 삶의 통제권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메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하는 회사는 망했을 것 같아요. 무역회사는. 조그만 무역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중등 교사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었을 거고, 저거는 이것저것 하면서 해먹고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하나 딱 달라졌는가 하면 아메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메가 저한테 전달됐는데, 이거 수동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찾는 게 아니고 누구가 자꾸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아메를 전달해 준 친구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역하고 오래돼서 뭐 싫어 안 해, 막 가, 그만해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더라도 서로 상처 주고 안 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메를 전달하러 왔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저녁에 그 전날 전화를 해서 내일 내가 너한테 사업 설명인가 뭔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알려줄게 이러더라고요.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한 9시에 왔는데 보통 때하고 너무 태도가 달라요. 좀 강직돼 있고,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뭔가 이상해요. 네 꿈이 뭐고 막 있었고, 막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를 막 쓰더니만 네 아메야 나 그러더니만 막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메를 아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요. 막 지가 아는 아메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와갖고.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네 아메 아나? 그래서 제가 안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저희 어머님 댁에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몇 차례 봤었습니다. 저는 아메를 알았던 거죠.
이렇게 집집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이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서 그 사이에 뭔가 마진을 가져가는 그 점으로 생각하고 상상했던 거죠. 근데 제 입장에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아는 아메이 정도의 100분의 1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메이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안다 그래요. 아는 게 지금 제가 아는 아메이 진짜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들에게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봤으니까 제가 안다 그런 거죠. 모르는 건 아닌데 완전히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단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되려고 하면 몇 번 사업 설명을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아신다 그럽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데 알면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설명하고 몇 차례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소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기 시작했는데 정보가 계속 저한테 들어오니까 제 생각과 가치 같은 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메이 중심으로요. 아메이가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거였는데 그 처음에는 뭐였는가 하면 아메이 그러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를 뱉어봐라 이러면 아메이 그러면 다단계 피라미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팔아야 되는 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데 사업 설명을 듣고 정보가 쌓여가고 나니까 그 다음 아메이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 비전, 친환경, 여행, 행복, 자유가족, 희망, 보상, 자산소득, 노후, 행복.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땐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했고 제가 들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아메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결과들이 아메 속에 있더라고요.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아메를 해서 한 3년 만에 직장에 사표를 쓰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 다닌다. 어떤 사람의 스토리고 부산에 있는 어떤 주부는 남편분이 한 20년 이상 직장 생활한 소득보다 아메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돼서 몇 년 만에 그 소득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런 제 친구가 보여준 자료들을 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생각할 때는 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메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못 파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정보가 저한테 쌓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대가 행복한 자유 그걸 향한 설레임이 막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지점이 다릅니다.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제가 아메이 미팅에 와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 장애가 설레이는 기대로 바뀌니까 이 글씨 보입니까? 이것도 장애입니다. 장애. 제 장애가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의지력이나 확신을 갖고 있거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커져 버렸는가 하면 이런 장소에서 계속 반복 들으니까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알던 아메이가 잘 이해되고 나니까 기대가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제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대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끌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사업 설명했던 모습보다 제가 더 강직되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아메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아메이가 시작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아메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메이 이야기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게 뭔가 하면 100세 리스크하고 환경 재앙입니다. 우린 전부 100세를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생활 도구는 50년짜리, 60년짜리 밖에 안 됩니다. 기껏 해야지. 나머지 30년에 대한 대안을 못 갖고 있어요. 지금 제 동기들이 시스템 아웃 되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히 직장 생활했던 친구들은 다 아웃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패기 있었던 친구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지점장으로 퇴직했는데 퇴직금도 많이 받았어. 많이 받고 났는데 한 1, 2, 3년만 지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잘 어울리고 하다가 노후해집니다. 왜? 내가 앞으로 살아갈 3, 40년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산이나 돈이나 아이들 결혼 이런 거 하니까 답이 전혀 안 나오는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고요. 그 환경 재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어떤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될 수 있거든요. 아메란 비즈니스가. 우선 100세는요, 노후 30년 식비만 계산해도 어떻는가 하면 두 부부가 하루에 5,000원짜리 식사만 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셈법이에요. 5,000원짜리 식사를 두 사람이 하니까 곱하기 2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곱하기 3이고 한 달에는 곱하기 30을 합니다. 그럼 돈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5,0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이거 30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곱하기 30에 12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냥 장난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 틀린 줄 알았습니다. 3,240만 원이면 내가 수용하겠는데 5,000원짜리 밥만 먹는데 3억 2,400만 원. 이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곱해지는 이 뒤에 있는 셈법의 시간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안 사시니까. 이 리스크가 엄청난 겁니다.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5,0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제가 이 계산할 때마다 좀 있었습니다. 요즘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억 2,400만 원인데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이게 잠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임계장 이야기라고 이분은 공기업에 38년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계약직 노인장이 된 거죠. 퇴직할 때 은행에서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현직에 있을 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을 지금 다 갚아라. 이래요. 왠지 당신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 갚아라 한꺼번에. 그리고 막내 아들이 너뚱이 아들이 갑자기 대학원에 가서 새로운 공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나 능력 없다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찌 해볼게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스포 터미널에 경비직으로 일하고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면서 겪은 부당함을 메모지로 적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 고발서에 가까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고서, 사회 경고서나 가깝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길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소득의 형태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 자산소득의 형태를 꼭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워렌 버핏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되게 독특한 캐릭터를 가졌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투자 전문가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 부시가 상속세를 없애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미국에 2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가 상속세를 없애려고 할 때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부자가 될 이유가 뭐냐? 그럼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다. 그건 미친 짓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죽으면 얼마를 기부를 할 건지를 서약을 해라. 이래서 50%, 100% 이런 서약을 막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소득 대비 내는 세금의 비율이 내가 고용한 내 직장에 있는 직원이 소득 대비 내는 세금의 비율보다 적다 이럽니다. 부자인 내가 세금 내는 레이트가 더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꼭 살아라고 하는 정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소득에만 절대로 의존하지 말고 두 번째 소득은 자산 소득을 만드는 형태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해봐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게 제 현실이 될지 몰랐는데 제 동기들을 보면 이걸 준비 안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아메의 첫 번째 100세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 해답에 대한 솔루션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환경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호주 쪽에 있는 언덕 위에 지어진 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래 언덕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무너지고 있고요. 북극곰이 먹이 활동을 못하고 홍수에 태풍에 미세 플라스틱에 코로나에 이 전부 환경재앙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더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불이 난 데가 아직도 안 꺼지고 있죠, 그죠?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불이 났죠. 이건 차가지고 눈이 와야지 불이 꺼진다 그럽니다. 이게 전부 지구에서 열이 대기권에 가득 차 있어갖고 이쪽은 홍수가 나고 이쪽은 바짝 마르고 타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와이 산불은요, 전후의 사진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싹 다 태웠습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도망가려고 차에 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바다에 뛰어들은 몇 사람만 살은 거예요. 이 전부 환경재앙이거든요. 여기다 강한 바람이 부니까 막 불꽃이 날아다니니까 사람이 못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들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나라도 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상태였거든요. 아주 극도적인 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곧 이제 계속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쩌면 방향을 돌리기에 늦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가 왜 아메이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메이는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졌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의식들이 모아졌다 그러면 LCA 기법이라고 제품의 원료부터 가공, 생산, 소비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 제품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우리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산하지 않겠다가 아메이가 가진 철학입니다. 이 LCA 기법 때문에 아메이가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프레온 가스 아시죠? 그죠? 우리가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 칙 뿌릴 때 분사가 일정하게 착 되고 가늘게 돼가 공기 중에 싹 퍼져야 되는데 이 프레온 가스를 안 쓰면 이렇게 액체가 분사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근데 아메이는 1977년도에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겠다고 자기가 규정을 한 겁니다. 왜? LCA 기법 때문에. 이 프레온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공중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오존층하고 결합해서 오존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뉴스 보셨죠? 남미의 오존이 구멍에 크게 뚫려갖고 양이 눈을 멀고 사람들이 피부암이 생기고 그게 오존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와 관련된 규제가 하나도 없을 때 아메이는 스스로 LCA 기법을 이걸 따르겠다고 선언해놓고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프레온 가스를 쓰는 제품에서 덜 팔리겠죠, 그죠? 근데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공정을 폐지하는데 그때 당시 $200만 이상의 손실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 컵을 안 쓰고 개인 컵을 쓰면 그게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의식을 갖고 동참한다 그러면 흐름을 바꿔 놓을 수도 있거든요. 아메이 같은 기업의 제품은 차별화돼 갖고 소비자들이 진짜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헌신을 하면서 사용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아메이가 품질이 월등하다고요. 가격도 괜찮다고요. 단 정보가 없을 뿐인 거죠. 아까 한상돈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뉴트라이트 들어보시면 이거 엄청난 제품이지 않습니까? 더블렉스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저 같은 아메이 사업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메이 제품이 이런 거야. 아메이 사업이 이런 거야. 이런 걸 알려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만 잘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지금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는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입각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한테 전혀 나쁜 해 없이 불편함 없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창업자 생각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곧 자신을 보존한 일을 돕는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이 창업자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미시간주에 자기가 어릴 때 몇 감고 하던 개천이 막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냄새가 나고 섭고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 환경이란 게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걸 보고
결정하고 모든 결정의 기준을 이걸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메이처럼 생각하고 아메이처럼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학자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주택의 구조도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한이 올 거고 앞으로 너무 심한 더위가 올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 제품만 쓰더라도 사실 거기 동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금전적인 손해 하나도 없이, 우리 불편함 하나도 없이. 아메이는 이런 제품의 측면에서 충분히 차별화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 사업에 참여한 제 파트너가 이런 것 때문에 파수추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 됐으면 다 하라 이러면 아메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달라. 이건 정말 가치로운 일이야. 내 설명을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할 거야. 당신이 이 정보를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나 사실 수익성에 대한 정보는 개인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이제 제가 100세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짧게 잠깐 말씀드렸고, 그럼 두 가지 큰 재앙, 환경 재앙 두 분의 100세까지 산다는 리스크는 아메이를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메이는 현재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4년 됐습니다. 이 들어간 나라 국기들이죠. 한 나라도 실패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은 생산회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친구가 저한테 설명할 때 너무 이제가 빠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른 일을 통해서도 돈을 잘 버는 이제가 팽팽 돌아가는 친구라서 저한테 아메이를 들고 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흥분하니까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쟤한테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한테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어리석은 의심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회사의 규모였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그 회사 가지고는 아주 고유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회사고, 저는 여기 세 번을 갔습니다. 세 번째 갈 때는 제 아들이 미시간대를 나왔습니다. 미시간 애나버를 나왔는데 여기서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졸업식 가서 한 열흘 동안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놀았는데 차를 타고 여기를 갔거든요. 그 개인이 투어 신청을 하도 온라인에 투어 가이드가 나와서 우리 3명을 공장을 싹 다 보여줍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 대부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회사인 거죠. 근데 여기도 가보면 참 독특한 게 투어 시켜주는 사람의 자부심이 막 턱이 코 위에 와 있습니다. 아메이가요 막 이럽니다. 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 45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는 제조회사고요. 올란도 매직이란 미 프로 농구단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거대 자본의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엄격한 환경의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한상도 사장님 너무 잘 설명해 주신 뉴트라이트 전 세계 판매 1위고요. 건강보식품 중에. 아메이 스킨케어 탑5 브랜드입니다.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 청정기 전 세계 판매 1위. 여기 있는 치약은요. 여기 디자인이 바뀌었죠.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 치약은 아메이가 들어간 58개 나라 중에서 56개 나라에서 판매 1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안 놀라시죠? 그죠? 진짜 놀라운 정보입니다. 왠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치약을 누가 만듭니까? LG 제일제당 애경 이런 대기업이 만든다고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자본을 위해서 보호해서 키워놓은 자본회사가 있다고요. 생필품 회사가 있다고. 근데 아메이가 들어간 그 나라마다 아메이 치약이 다 이겨버렸다고요. 제품의 경쟁력이 탁월한 거죠. 이 말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아메이 치약 써봐 정말 좋아할 사람이 치약을 쓰면 만족해서 계속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트워크 확장은 어떤 개념이나 수익 때문에 확장되는 게 아니고 제품이 좋아서 확장되는 본질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라이트 전 세계 판매 1위고 아까 이제 DNA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스카이 블루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아메이는
제품을 치약도 한 종류밖에 없어요. 정수기도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수기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요, 200만 원짜리를 만들어놔. 그럼 그거보다 품질이 떨어진 150만 원짜리가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100만 원짜리가 있고, 그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8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왜? 많이 팔려고. 돈이 좀 없는 사람 품질이 떨어진 걸 사가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동일한 품질의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메이가 굉장히 특이하게 청정기를 작은 놈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스카이 블루도요, 이게 작은 건데 똑같아요. 큰 애도 이 마이크로메타 0.0024 마이크로메타를 그릴 수 있는 헤파 필터를 갖고 있어요. 그 작은 것도 똑같아요. 이게 스카이 블루거든요. 앰모스피어 블루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막 속이 터져갖고 제가 말씀을 하고 다니는 요즘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고 정수기를 뜨거운 물 나온다, 찬물 나온다, 얼음 물 나온다, 커피물 나온다, 이거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0.0024 마이크로메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밝혀진 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해악은 작을수록 더 데미지가 큽니다. 이게 피부 속으로도 바로 들을 수 있고, 폐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가죠.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정기가 작은 입자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느 정도의 입자를 갖고 있는가 하면 0.0, 0.3, 0.1 마이크로메타를 그릴 수 있는 헤파 필터를 씁니다. 대부분 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100배에 100배. 아메가 직경 1cm를 그른다 그러면 대기업이 생산한 직경 100cm를 그르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거예요. 영국 알러지 재단이에요. 알러지 재단에서 이런 걸 갖고 테스트를 해요. 사실 이런 테스트는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거든요. 청정기 싹 담아갖고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얘는 못하고, 얘는 열등하고, 얘는 우수하고, 얘는 정말 최고야. 이렇게 순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면 이게 영국 왕립재단이에요. 영국에 알러지 환자들이 너무 많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 알러지 환자들한테 너가 직접 테스트해서 정해줘라. 어떤 가습기가 제일 좋고 어떤 청진기가 제일 좋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지 테스트해서 알려줘라. 근데 이걸 함부로 못해요. 왠가 하면요, 여러분, 우유가 좋다는 논문도 경상도 말로 천지빽가리로 있습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것도 천지빽가리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서로 주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거대 자본들이 있거든요. 산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재단에서는 그냥 이걸 갖고 테스트를 싹 하는 거예요. 막 박테리아, 고양이 털, 꽃가루, 막 바퀴벌레 못 그르는 청정기가 어디 있는, 이게 바퀴벌레 포자입니다, 이거는. 바퀴벌레가 아니고요. 이걸 갖고 이제 테스트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건 이걸 싹 다 걸러내고, 얘는 요거밖에 못 걸러내고, 얘는 3개 못 걸러내고, 목 돌아가는 얘는 3개밖에 못 걸러내. 목 들어간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지를 향해서 돌아간대. 먼지를 빨아당겨갖고 청정시켜야 되는데, 그건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암에 이걸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0.0024하고 0.1하고 이 차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거죠. 입증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작은 놈이 무지 싸요. 80몇만 원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획기적인 거죠. 이게 13평을 그릴 수 있고 큰 애는 21평이거든요.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그러면 지금 32평 거실 같은데 충분히 커버한다고요. 완전히 대박상대 품질은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백화점에 가면 나노 드론이라고 기둥이 이만큼 큰 거 있어. 빨갛게 노랗게 원색으로 되어 있는 거. 걔는 완전한 기계식도 아니에요. 하여튼 협착해서 태우는 방식도 섞여 있는데 걔는 0.03 마이크로메타를 걸러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만든 것보다 10배 작은 걸 걸러내고 암에는 그것보다 더 10배 작은 물질을 걸러내는 거죠. 근데 10배 차이인데 걔가 얼마를 받는가 하면 인터넷가가 680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세일하면 사요. 650만 원에.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암에는 뭘 하는가 하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제 여동생이 만약에 나노 드론을 사. 그럼 제가 며칠 잠을 못 잘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아메 청정기 이렇게 좋아 하니까 제 여동생은 이제 제가 미국 유학가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아메를 하고 있었으니까 돌아오자마자 오빠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오빠는, 큰 오빠는 막 입만 대면 아메 이야기한다. 내가 자꾸 어디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엄마가 좀 말리도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제가 아메 청정기를 이야기에는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속 설명하고 알려주니까 아메 청정기를 구입하더라고요. 너무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메의 가치나 비전의 명분이 강해지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해도 계속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메 사업의 확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 얘가 되게 싸요. 그런데 이제 아메 기업인이 뭔가 하면요,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거거든요. 기회입니다. 기회. 어느 날 내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앞으로 내 앞길이 깝깝해. 지금부터 내가 오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잡고 뛸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다 작동됩니다. 나는 대학도 못 나왔어. 사회적인 경쟁력에서 처져. 근데 지금 내가 앞으로 잘 살아보고 싶어.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됩니다. 아메가 정말 좋은 거는 내가 선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뒤가 걸립니다. 니 아는 사람 얼마나 있노, 돈 얼마 있노, 경력 얼마가 있노, 이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나옵니다. 생산하는 때부터 소비자한테 오는 게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유통이 돈이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보부상 같은 경우에 저서 물건을 떼가지고 없는 곳에 파는 거죠. 마진 많이 붙이가 파는 거죠. 사는 사람은 땡큐인 거죠. 돈을 좀 더 다른 데 구할 수도 없으니까. 원래 유통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그것도 유통이었죠. 지금은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도 일종의 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메이는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유통을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에 갖다 주지 않고 해온 소비자한테 바로 갖다 주면서 당신이 써보고 좋아서 쓰는 사람한테 알려서 자랑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는 물류 광고 유통 비용을 절약하게 되니까 그 돈을 돌려줄게. 그럼 물류 광고 유통 비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 제품 단가의 35%. 아메 매출액이 1조면 3,500을 돌려준다. 아메 매출액이 2조면 7천억을 돌려주겠다. 그 약속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가 되는 돈의 출처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랑하고 알린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유통의 포지션을 35%라고 아메가 측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유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마트 바꿔 쓰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쓰던 마트에서 아메이로 바꿔 쓰는 거죠. 왜 바꿔 쓰는가 하면 이유는 제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거 정말 점수를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시절에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도.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줘 이러면 아메 이런 짜리 하나 안 떼고 3개월 안에 제품이 절반이 남아있으면 바꿔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한테. 그리고 이제 정기구독이라고 10만 원씩 이렇게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씩 구매를 하게 되면 아는 제품을 다 바뀌어도 되는데 그러면 5,000원, 15,000원, 15,000원 이렇게 포인트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캐시백을 주어주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겁니다. 이걸 진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돈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판수로 하겠습니다. 판수로. 예. 판수로 할게요. 방송실. 제가요, 이게 판수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글씨를 진짜 못 씁니다. 무지 못 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 설명하면서 제가 판수로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뭔가 하면 판수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적는 거, 뒤에 적는 거 연결 안 되시면 처음 보시는 분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PPT는 카트가 팍팍 넘어가니까 그리고 카트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그걸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사업 설명할 때 카트 수가 많은데 앞의 내용이 제가 느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요. 현실 점검이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마케팅 설명이 너무 짧게 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케팅을 설명하고 수익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글씨를 쓴다 그러면 우리 팀은 다 말립니다. 그럼 내가 쓸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거든요 다.
근데 이제, 여기 보너스표를 마침 잘 적어 주셨습니다. 2차 보너스 4% 이런 게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제 스폰서죠. 저한테 아메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AB한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의 수익 구조를 설명할 때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품 카탈로그에 PB란 게 다 붙어 있습니다. 제품 옆에 20만 PB씩 이렇게 사용했다고 가정할게요. 각자 20만 PB 사용했습니다. 저 보너스 표에 따라 계산할 건데 20만 PB를 사용하면 곱하기 3%가 3% 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도로 연결돼 있을 때 누가 얼마의 보너스를 받아갈지 그거는 계산은 처음 못 하시겠지만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아갈 것 같습니까? S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처음엔 다 S라고 하거든요. 이게 몇 번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스폰서의 그룹이라 그래요. 이걸 왜 스폰서의 그룹이라 그런가 하면 회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스폰서가 알렸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회원 가입됐고 내가 있어서 AB가 있는 거죠. 요건 또 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의 그룹 매출액은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스폰서를 통해서 전체 다가 그룹 매출액입니다. 이 그룹 매출이라는 것도 딱 감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그룹 매출액은 사실 무한구도로 팽창될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A가 또 알린 사람도 스폰서 그룹 매출이고 내 그룹 매출이고 내가 알린 사람도 내 그룹 매출이고 스폰서 그룹 매출이고 이렇게 계속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스폰서 그룹 매출액은 총 80만입니다. 80만일 때 저 보너스표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60만에서 120만까지 6%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48,000이란 보너스가 스폰서 그룹 전체에 주어진 보너스입니다. 이 48,000을 스폰서가 갖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나하고 AB에 대한 공헌도를 빼야 됩니다. 내 그룹은 얼마인가 하면 20, 20, 21가 총 60만입니다. 60만일 때 저 보너스표에 60만에 120만까지 6%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36,000원입니다. 48,000에 36,000을 빼준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보너스 금액입니다. 그럼 나엑스 36,000원 다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A한테 지급돼야 될 보너스 3% 6,000원. 여기도 3% 6,000원. 저 보너스 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뺀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보너스 금액이죠. 그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의 규모도 커요. 근데 보너스는 내가 더 많아요. 왜?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철저하게 노력순이라서 A, B가 늦게 시작했지만 B가 똑같은 조건으로 더 많이 알려서 20만 쓰는 사람이 늘어났다면 B 보너스가 많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스폰서를 없애볼게요.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똑같습니다. 내 전체 그룹 매출액에 대한 보너스에서 하이 그룹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빼주면 난 24,000원입니다. 스폰서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폰서가 있어서 내 소득이 없어지거나 뺏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이제가 너무 빠른 친구가 전달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이해돼 가면서 아메가 이래서 세계적인 회사구나. 제품의 품질이 이렇게 월등한데 수익 구조의 배분이 이렇게 합리적이구나.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고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겠구나. 이게 공정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스폰서는 뺄게요, 이제. 많이 있으면 좋고, 그 스폰서가 힘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적으로는 나를 통해 출발하는 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메는 뭘 하는가 하면,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제품에 대한 거와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 초대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모하고 제품 설명하고 SDP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는 거죠. 그게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정보를 막 알렸습니다. 야, 아메이 제품이 이런 거야. 아메이 청정기가 이런 거야. 아메이 더블엑스가 이런 거야. 아메이 세제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막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바꿔 쓰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뭘 알렸는가 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업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던 거죠. 설명했더니만
놀라운 건요, 이렇게 1차적으로 내가 알려서 쓰는 사람의 숫자는 한계가 생깁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100명을 다 가입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100명이 200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자기도 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아메이가. 이 입체적인 것들을 처음에 몇 번 듣고 이해해가지고 그 감을 잡고 비전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확장력이 생기는 거죠. A도 나처럼 모임에 나와서 자기도 알아보고 들어보고 제품도 쓰고 하면서 자기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제품과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이런 미팅에 초대하고 B도 C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보이면 아메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혼자 하던 일을 나처럼 하는 사람이 3사람이 늘어난 거죠. 4배의 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돼 가면요, 이 사람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알리고 하기 때문에 그룹 매출액의 증가는 상상이 되시죠, 그죠? 끊임없이 굉장히 큰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매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5만 원 쓰는 사람, 15만 원 쓰는 사람, 20만 원 쓰는 사람, 7만 원 쓰는 사람, 6천 원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팀이 120만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여기도 한 120만, 여기도 120만이 됐습니다. 여기 60만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120, 60만 이래가지고 240, 300이죠, 그죠? 내가 쓴 거, 나머지가 쓴 거 해가 전체 그룹 매출액이 400만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400만일 때 보너스가 15%예요. 저 보너스 표에 따르면 60만이죠, 그죠? 여긴 9% 10만 8천 원이에요. 이 10만 8천 원의 보너스는 이 팀 안에서 다 나눠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10만 8천 원, 여기는 6%니까 3만 6천 원이에요. 요 지급돼야 될 보너스를 요 그림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게요? PPT를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헤어져 갖고 아직 35만 원 정도 됩니다. 35만 원 정도가 되는데 PB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PB로 계산한 건데 사실 BB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에 대한 1.73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게 빌드거든요. 요런 구도를 그리는 거. 6% 이상 되고 내가 400만 PB가 이상되면 빌드가 돼서 30% 정도의 보너스를 추가로 줘요. 그러면 합해서 보너스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요런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출발점인 거죠. 내가 요런 빌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빌드의 경험을 알려주고 공유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진 않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A그룹에서도 더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하고 말지만 또 이 아래 가보니까 또 굉장히 열심히 전달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전부 자기 비전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나 명분이나 비전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 5만 원 쓰고 20만 원 쓰고 70만 원 쓰고 30만 원 쓰고 6만 원 쓰고 해서 A그룹 전체가 400만이 된 날이 왔다고 가정할게요. 나처럼 빌드가 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확장돼서 300만이 됐고 여기는 확장이 돼서 200만이 됐습니다. D팀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 D팀은 100만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번 달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내 아이디 번호로 물건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내한테 발생하는 보너스는 얼마일까요? 이런 구도라 그러면 아메하고 비슷해 보이는 기존에 있는 큰 자본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아래에서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어떤 소득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세일즈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라 그러면 나한테 돈이 안 나와요, 대부분 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돈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내 그룹 매출액, 내 그룹 전체 매출액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그룹 매출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0, 300, 200, 100이라면 1000만입니다.
내 그룹 매출액은 1,000만이고 1,000만일 때 일자보나 최고인 2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10만 원이 되는 거죠. 저 보너스 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210만 원입니다. 그 210만 원 내가 다 갖고 오면 안 되죠. A팀 공헌도 400만 원일 때 15%, 60만 원은 A팀 안에서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여긴 12% 36만입니다. 여긴 9% 18만, 여긴 6% 6만, 저 보너스 표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120만이에요. 이걸 빼고 나면 90만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 1.73을 곱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빌드 구간이라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30%를 추가로 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달에 내 아이들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내 통장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워렌 버핏이 말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약해요. 나중에 이게 튼튼해져서 400만이 확장이 돼서 누군가 또 에너지 높은 사람이 탁 나오고 해서 이게 4천만이 되고 4억이 되고 3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억이 되는 그룹 매출액으로 성장해요.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소득원이 지금에도 나오지만 60대에도 나오고 70대에도 나오고 80대에도 나오고 한다고요. 그리고 더 재밌고 좋은 건 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여전히 현역이라고요. 제가 어느 큰 그룹에 게스트 스피치를 하러 갔는데 이제 남성 사업자분이 70대 후반이세요. 근데 막 자부심 진짜 하늘을 찔러요. 제가 게스트 스피치 하러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삶 열심히 해라고 막 물론 그분 입장에 저한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런데 막 진짜 막 턱이 이렇게 들려요. 막. 내가 예전부터 아메를 했는데 내 친구들이 장관, 대통령 빼놓고는 다 있었어.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다 이랬는데 한때 잘 나가면 뭐해? 다 내려오는데 근데 나는 계속 올라가잖아.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생필품이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쏘고 떨어지면 다시 쓰는 거죠. 아까 말씀 치약이 전 세계 58개 나라에서 56개 나라에서 1등이라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회원이 늘어납니다. 회원. 처음엔 저원체였죠. 그죠? 근데 제가 알리니까 저를 통해서 알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이 지점이 아멘 배가의 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나는 하겠는데 누가 할까? 이런 생각 들고 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계속 들어가지고 내가 가진 가치나 비즈니스, 에너지나 명분이 강해지면요. 나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갖고 명분을 가진 사람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아까 청정기 작은 그 블루 같은 경우도 나오고 난 다음에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원룸이나 뭐 작은 집이나 또 가격이 워낙 싸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영사학가들이 자꾸 등장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A팀이 A팀이 1,000만이 돼요. 성장해서 여기 400되고 300되고 200되고 또 한 그룹이 더 나와서 100만 PB를 일으키는 그룹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을 나한테 독립된 그룹이라고 하고 이 전체 매출액의 6% 지금 PB 개념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는 기존의 아까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한 150만 원. 이 한 그룹 독립하는 데서 이렇게 1,000만 이상 되면 독립됐다고 개념상으로 이야기해요. 떨어져 따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익 구조상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팀의 구도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계속 한다고요. 내가 하는 사업체 내에서 자기 사업으로 여기고 자기 성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다릅니다. 제가 자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하고 아주 친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할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굉장히 큰 호의로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시야가 절대로 오너 같을 수는 없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 주고 끝나는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뭔가 하면 이걸 자기 사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하더라도 계속 한다고요. 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분 계속 한다고요. 이 네트워크는 나처럼 넓지도 않아요. 제 팀 안에는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어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선순환 돼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핀을 갖고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글씨를 막 쓰면서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PPT가 차라리 나았겠나. 이 1000만을 한 번 하면 SP라 그러거든요. SP. 아까 보여드린 대로 1000만 매출을 한 번 하면 SP라 그러고 소득은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1000만 매출을 달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GP라고 있습니다. 1000만 매출을 1년 12달 중에 3번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구도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게 3개월이 되면 역시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 플래티늄이라고 1000만 매출을 1년 12달 중에 6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은 비슷한데 이때 이제 특급 호텔에서 1박 2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1000만 매출을 1년 12달 중에 12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득은 한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 되고 연봉으로 따져서 한 3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세 팀이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면 이런 나를 에메랄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세 팀이 세 레그가 1000만 이상이 되면 SP 이상,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이런 나를 에메랄드라 그러고 연봉은 약 한 6천에서 한 8천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에메랄드를 하는 동안에 내가 아닌 내 플래티늄이 내 사업 파트너가 비슷한 시간대에 자기는 더 열심히 해서 플래티늄을 6그룹을 후원했습니다. 이런 사람, 6레그의 플래티늄을 후원하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이렇게 피는 얼마든지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늄 시절부터 이제 리더십 여행이라고 여행이 주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다이아몬드 여행이라고 여행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이 됐어요. 아까 1000만 매출을 1년 12달 다 하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6그룹 가졌다. 그럼 이런 사람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이 구조적인 거는 매뉴얼에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점수제예요. 6그룹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파운더스 플래티늄당 1점인데 여기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한 그룹씩 더 생겼다. 밑으로. 그러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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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다 합해갖고 10점이 되는 거죠. 10점이 되면 이런 사람을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EDC라고 합니다. 그 UEP는 제가 생략할게요. 제 파트너가 이번에 EDC가 됐거든요. 박인자 사장님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9%를 1년을 하더라고요. 매 핀마다 1년씩이에요. 6% 1년, 9% 1년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진 생각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상황도 좀 바뀌더만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계적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제 사업 설명이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된다 그랬는데 그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멘은 확실한 게 기회입니다. 기회. 말로 해도 되는데 괜히 쓴다 그죠? 기회인데 어떤 기회인가 하면
이번에 이진나 사장님이라고 이제 우리 가까이 사업하시는 이진나 사장님도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진나 사장님은 가정 환경이 어땠는가 하면 아버님이 카이스트 교수예요. 이진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부산에 있는 박인자라는 사람도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 이진나 사장님은 아버지가 카이스트 교수고 어머님이 서양 화가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얼마나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자랐겠습니까? 그죠? 부유했겠죠. 그죠? 풍요로웠겠죠. 근데 박인자라는 사람은 옥천에 살았는데 중학교 때 부모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싸우셨는데 인자는 고등학교 못 보내준다. 이제 돈이 없어서 위에 둘이가 있었다고요? 못 보내준다 이러니까 자기도 생각해도 수긍이 되더래요. 집에 돈도 없는데 언니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해. 그래서 속으로 포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 서글펐는데 어떻게 하니까 광고 전단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부산에 내려가면 낮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쫄라가지고 야간 기차를 타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부산에 내려와서 그렇게 주경 야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 대학을 나온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농심 호텔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그때는 대리 이상으로는 여성들을 잘 진급을 안 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마셨대요. 얼마나 마셨는가 하면 결혼할 때 회사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아줌마가 부조하러 왔을 정도로 마셨대요. 특별한 비전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이진나 사장님이나 정말 아주 극악한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란 박인자 사장님이나 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내가 선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리치드 보스가 창업 이념에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말했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표현한 적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유가 지금 선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직장생활 15년, 20년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향해 출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찌질찌게 가난한 교육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희망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이나 환경 속에 발목이 딱 잡혀가 꼼짝달싹 못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든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자유가 있는 곳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갖고 전달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사업 설명 몇 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선자리에 출발할 수 있는 자유구나. 내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얻어갈 수 있는 진짜 자유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저는 박인자 사임이나 이진나 사임이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정말 기쁘고 또 동시에 통쾌했거든요. 이건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분명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해되고 가슴이 벅차고 에너지가 생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십니다. 그 즐거운 여정을 향해서 같이 출발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